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들었니? 그거 엄마 생각이지.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어디 엄마 머리 위에 올라오려고 막.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은 축복이다. 갈등을 즐겨라. 유쾌한 밤! 네, 아이의 사춘기 시기가 찾아옵니다. 사춘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트려 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유쾌한 밤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3년째 부모나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마음맞춤 연구소 소장 안정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소장님 모시고 사춘기 시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사춘기 시기를 겪는 친구들을 보고 이른바 이제 중2병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사춘기 맞아요. 시기가 좀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좀 듣게도 되는데, 그래서 초4병. 자꾸 이 뭔가 병이라고 사춘기를 이야기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현장에서 보실 때 빨라졌다는 걸 느끼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네. 사춘기는 2차 성징이라고 하죠. 신체의 발달과 성적인 성숙을 동반하는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사춘기가 좀 빨라졌다라고 느끼는 건 맞는 게, 그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가 영양이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신체 발달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초경만 생각을 해봐도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정도면 굉장히 많이들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빨라졌네요.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가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사춘기를 경험하는 시기도 약간씩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중2병, 초사병 얘기를 했는데, 사춘기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사춘기 하면 아이가 딱 학교를 다녀와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다녔습니다 이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네. 들어가면 안 되나요? 되지요.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지. 내가 준비가 안 됐어. 그쵸, 제가 자꾸 그렇게 물어. 어머, 저희 애가 학교 갔다 오면 방문을 받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되나요? 엄마 앞에 있어야 되나요, 아이가? 어머, 그건 아니지만 왜 방문을 받고 들어가요? 궁금하거든요. 뭐 하고 있을지. 도대체 쟤는 방 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 엄마도 내가 참 궁금했을 텐데 저도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궁금한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일단 중2병이라든가 초사병, 이렇게 병이나 문제로 우리가 사춘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사회 전반적으로 많죠. 그렇죠. 이렇게 사춘기를 우리가 병이다, 문제다, 그럼 뭐죠? 바로 잡아야 되는, 고쳐야 되는, 다시 말하면 왜 사춘기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뭐 과제처럼 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왜 너 그거 문제야, 너 그러는 거 그거 문제다, 병이다, 그럼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엄청. 네, 기분 나빠요. 근데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를 그냥 발달 과정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은 사춘기도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 한 단계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춘기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어른과 아동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왜 아동에서 어른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어른이 된다라는 건 뭘까요? 뭔가 그래도 생각을 하고 내 삶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어떤 행동도 하고 그런 과정이 아닐까. 네, 나를 맞아요. 책임지는 거. 네, 어른.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동과 어른의 차이점은, 어른은 중대한 내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책임질 줄 아는 게 어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생각하는 힘. 그래서 사춘기, 생각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왜 엄마 생각이 곧 내 생각,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 내 것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아이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아닌데. 이거 엄마 생각인데. 아닌데, 저건 아빠 생각? 난 좀 다른데. 그쵸.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됐어요. 뭐,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맞아. 그거 엄마 생각이지. 맞아. 아이들이 하는 사춘기의 대표적인 말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이 생겼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해 볼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나한테 있어요.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장상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실 아이들의 이런 반응들이, 정하고 반항하는 것들이. 근데 이걸 문제라고 인식을 한다라면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부모님들이.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애가 그건 엄마 생각이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러면
어쭈 너 지금 엄마한테 네. 대들었니? 네. 어디 엄마 머리 위에 올라오려고 막.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뭐 성장은 앞으로 가는데 부모들이 그 성장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를 다시 아동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아이를 더 다그치고 비난하고 더 눌러버리고. 네, 눌러버리고 더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극히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야. 이건 병이 아니라 그냥 과정이야. 일반적인 과정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에게 맡기만. 그럼 너의 결정을 내가 존중해줄게. 막 이러면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어른은 아니다. 결제는 맡아라.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결제는 받아라. 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너도 네 생각이 시작되었구나. 네네. 네 생각을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만 주면 사춘기 과정 중에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방법, 생각. 그렇죠. 부모들은 아이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을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어떤 의견을 내거나 생각을 드러냈을 때 수용하고 존중해주는 그 과정들이 사춘기 때 정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대체로 좀 수용을 해주는 것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네. 생각이랑 네. 감정은 당연히 수용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특히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느낄 네. 수 있다라는 이거 꼭 전제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이 엄마 나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은데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뭔가 굉장히 화가 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요. 거기까지 그게 생각의 존중입니다. 네. 그 까칠함과 거친 이런 것들은 사춘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엄마한테 욕을 한다거나 근데 선을 넘는 행동들 그런 그거는 것들은 안 아니라는 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하는 눈을 길러주시면은 아이한테도 네가 화가 났다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엄마한테 그렇게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용납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춘기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세밀하고 세심한 어떤 관계적인 조율이 필요할 때가 사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모의 어려워요. 숙제와 어려워. 과제는 끝이 없구나. 나의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하여 평생 참 고민과 숙제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이 또 겪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또 쓰신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아들들은 테스토스테론, 이 성장 호르몬 제가 열심히 써봤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낯선 호르몬, 이 녀석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남학생, 여학생, 청소년들이 겪는 변화의 차이를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르몬이 네. 듣고 있다가 억울할 것 같아요. 사춘기의 모든 증상이 호르몬이 주된 범위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호르몬의 변화도 있지만 뇌 네. 발달도 아, 영향을 예. 받기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볼 수는 없어요. 성장 시기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사춘기 즈음 되면은 요 테스토스테론이 그 이전보다 한 1000% 그러니까 10배 정도 수준으로 분비가 된다라는 네. 거. 테스토스테론의 수용체가 네. 어디냐면 우리 뇌 안에서도 네. 변형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계 안에 편도체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테스토스테론의 수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용체란 얘기는 계속 거기 그 부분을 자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편도체는 분노라든가 두려움, 공포 네.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자극받다 보니까 어때요? 충동적이고 욱하고 쉽게 화를 낸다거나 네. 눈을 이렇게 치켜든다거나 네. 길 가다 부딪혀도 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조금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여자아이들과 관련 있는 에스트로겐은 특히 해마가 이제 수용체라서 여기를 계속적으로 자극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해마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 뇌 안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부호화시켜서 장기 기억 저장소로 넘기는 과정. 네. 요 기능을 하다 보니까 여자애들은 여기가 계속 자극받으니까 어때요? 기억이 또릿또릿해지고 엄마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데 아이가 그런 걸 따지듯이 네네. 들어오는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 같은 얘가 나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의 여자의 차이 중에 하나 우리가 친구 관계도 이제 예를 들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편도체 기능 중에 네. 어떤 위계 질서, 위계나 힘, 권력 이런 거, 지배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무리들 중에서
어디쯤에 위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 잡기죠. 3월 대에서 새 학기, 새 학년이 되면 아이들 상담이나 교육 네. 들어가면 다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봐요. 기부스를 하거나 네, 싸우는 아이들도 많이 보고 이제 이게 일개를 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이제 관계라든가 어떤 결속, 연대감이 훨씬 더 중요해져서 3, 4, 5 끼리끼리 맞아요. 모여서 여자아이들이 생각할 때 찐치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 비밀을 그쵸, 터놓을 그쵸. 수 있는 사이, 이런 걸로 결속을 다지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쯤 겪어보는 듯한 그러니까요. 느낌이 막. 그쵸. 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시절 새록새록해지죠. 네,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지나왔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발달 과정상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이 사춘기 시절의 저들을 돌아보면 네, 이제 맞아요. 잠이 그렇게 왜 이렇게 잠이 왔을까요, 진짜. 사춘기 시절과 그 잠이 뭔가 연관이 있을까요? 있죠. 우리 왜 인생 통틀어서 가장 잠이 많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고3 때였을까요? 저도요. 그때 그냥 뭔가 계속 잠이 왔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공부는 아침에. 너무 하기 싫었어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영유아 시절? 그렇죠. 네네.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영아기 때가 네네. 잠이 가장 많죠. 영아기를 우리가 1차 성장 급등기. 왜 잠이 왜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수면은 네. 성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왜 눈 뜨고 이러고 막 활동하는 시기보다는 뇌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 일을 한다라는 거. 사춘기를 리모델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 2차 성장 급등기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면이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잠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춘기야말로 숙면이 그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멜라토닌이라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 멜라토닌이 사춘기쯤 되면은 만 13, 14세쯤 되면은 2시간 정도 늦게 분비가 된다라는 거죠. 멜라토닌이 막 분비가 되면 이제 졸린데 자야 될 시간인데 라는 정보가 막 우리 몸으로 전달이 되고 이제 자야 되는데 이게 아동기보다 2시간 늦게 분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늦게. 그렇죠. 늦게 자면은 늦게 일어나는 게 맞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침에 깨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은 이렇게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 뇌 상태가 원시 상태로 회귀한다라는 거.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잘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지거나 또는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춘기 때 몇 시간을 자야 될까요? 그러게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춘기쯤 필요한 수면의 양은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는 자줘야 네, 성장에 뇌 기능에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잘 성숙할 수 있다는 거 공부랑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안 자고 있긴 하네요. 그런 거에 보면.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잔다고 너무 구박하지 말아야 되겠고. 근데 수면도 조금 구분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 거랑 뭔가 무기력해져서 수면으로 도망가는 거랑은 달라요. 우리 왜 아무것도 기력이 없거나 그러면 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잠으로 빠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늘어져서 축 늘어져서 잔다 뭐 이런 거는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얘가 성장하는구나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기 있구나.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이들 왜 숙제 다 하면 핸드폰 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거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다 할 거 다 했는데. 게임을 하고 바로 잠이 들면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선잠을 자게 얕은 잠에 머물러요. 자면서도 게임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게임 네. 속에서 나타났던 어떤 잔영이나 잔상이 소리라든가 영상들이 오래 남기 때문에 화면도 굉장히 현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뇌를 자극한 이 상태에서 잠이 들면 깊이 잠드는 걸 방해한다라는 거죠.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들기 전에는 네. 되도록이면 좀 정적인 조용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해서 숙면으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다거나 깊게 잠들 수 있도록 주변도 좀 어둡게 맞춰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어른이들한테도 해당된 이야기죠. 그럼요. 저희도 사실 맨날 밤에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가 그러니까 불 꺼놓고도 계속 네, 보고 있잖아요. 자고. 네, 우리도. 맞아요. 조금 더 지나시면 노안에 이제 괴로워지십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요. 네.
슬퍼지죠. 갑자기.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에 자존감이 중요하다. 이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험 관계 공부를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 아주 자세한 내용은 우리 소장님께서 쓰신 사춘기 자존감 수업에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면 아마 더 궁금해서 더 찾아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기 자신이 내 가치나 능력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을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몸 자존감, 그리고 관계 자존감, 감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공부 자존감 이렇게 영역을 나눠봤고요. 몸 자존감은 내가 몸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 몸은 생각이나 감정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 어떻게 되죠? 생각도 감정도 줄줄 셀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지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자기 결정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은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성적인 부분에서의 결정도 성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 이게 자기 결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몸 존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부모로부터 몸을 존중받은 아이들이 몸 자존감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도 엄마가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안아봐도 돼 라고 물어봐 준다거나 손 잡아보고 싶은데 잡아도 돼? 세상에서 이렇게 몸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몸 자존감입니다. 관계 자존감은 관계의 주체가 나라는 건데, 그러니까 관계를 내가 맺고 끊을 수 있다라는 확신인 거죠. 근데 관계의 중심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관계 자존감의 핵심은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 인식이라든가 감정 공감 또는 뭐 감정 조절 이런 영역들이 관계 자존감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부 자존감. 공부 자존감의 핵심은 공부의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부에 참여하는 이게 공부 자존감인데 공부라는 그 과정이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게 공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책 넘겨가면서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아이의 생각을 적절하게 자극해주고 궁금해하는 거죠. 네 생각은 어떤데? 엄마 네 생각이 궁금해. 너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싶니? 예전에는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해서 계속적으로 아이가 생각해 볼 수도 그리고 아이가 어떤 황당한 어이없는 어떤 생각을 내놓더라도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랑은 굉장히 다르네. 이 과정들이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 생각이 기본 토대가 되어서 공부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세요. 근데 이 자존감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사춘기 때 왜 하필 자존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큰 시기니까. 사춘기는 2차 성격이 나타나니까 나는 신체적으로 어른이에요. 네. 아이들은 스스로 어른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뇌의 발달이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은 인지가 이 신체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지나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그렇죠. 영역 균형이 안 맞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자칫 나는 어른이니까 뭐 어른의 흉내를 낸다거나 자칫 무분별하게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때 이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골고루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 때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몸, 관계, 감정, 그다음에 공부, 자존감 이런 거 다 높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부모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지금 제일 관심 갖고 계실 공부, 자존감. 공부가 늘 스트레스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 길러줄 수 있을까요? 밥상 아무리 많이 차려도 먹는 건 아이가 먹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차리는 것까지. 먹어서 씹어서 넘기는 거, 삼키는 건 아이의 몫인데 먼저 공부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공부에 대해서 알아야죠. 공부 뭐냐? 공부 왜 하냐? 라는 거. 공부 왜 할까요? 왜 해야 될까요? 공부. 근데 저 때는 지금도 사실 그렇겠지만 좋은 대학 가려고. 맞아. 네. 그리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사실 생각으로. 공식이잖아요. 그게 부모들이 갖고 있는 공식이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왜 하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공부는 그러니까 현재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공부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나 신념을 점검해보는. 그래서 중학교 시기에 자유학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는 몸 자존감부터. 내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네, 어디에도 집중할 수 있고 공부에 전념할 수가 있다라는 네. 거. 공부머리가 아무리 이렇게 뛰어나도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몸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쵸, 아프거나 뭐 안 따라줘서 너무 굉장히 힘들었다. 어려워하는 아이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 아이가 푹 자고 꾸준히 뭐 운동하고 하는 네. 것들은 사실 공부를 잘하도록 하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관계 자존감인데요. 감정을 잘 이렇게 다루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뭔가에 압도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격한 감정 상태일 경우에는 사고의 문이 닫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막 다그쳐서 너 공부 안 하냐? 아직도 여기서 놀고 있으면 어떡해 이놈아? 그러고 멍덩이를 때려서 공부방에 넣어본들 네, 머리는 집중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정서적으로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할 때 공부도 집중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공부 자존감을 키우려면 첫 번째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가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 과정이 사실 사춘기 때 고민 과정이거든요. 나는 누구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고, 그러면서 몸이나 정서도 돌봐주실 경우에 공부는 저절로 따라가는 경우가 거의 많죠. 이 이제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영상을 아마 찾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고민하시는 양육자님께 좀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좀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갈등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잘 알게 되고 그쵸?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이 아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요구가 뭔지를 좀 더 파악하기 쉬워진다라는 거 여담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저희 남편이 캠퍼스 커플인데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건들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 이거. 서로 존중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사춘기 과정이 아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는 요 정말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춘기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춘기 아이랑의 어떤 불가피한 갈등들을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이걸 오히려 기회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갈등에서 끝이지 않고 이 갈등을 적절하게 잘 풀어가는 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아이들은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